각종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빅데이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너 결혼할래? 아니면 우주여행 갈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아니, 하면서도 민망합니다. 우주여행이라뇨. 네.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이 예. 숫자를 보시면 어느 정도 고개가 좀 끄덕끄덕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숫자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결혼을 위해서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다 포함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 평균이 2억 나온다고요. 7천만 원.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집, 뭐 전세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 또 우주여행을 근데 거기다 비교를 해보면 우주여행은 2억 5천만 원이니까 결혼을 한번 하는 게 오히려 2천만 원이 더 든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한가 싶지만 어느 정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2천만 원이 싸네요. 네, 그렇죠. 우주여행이 이렇게 가시화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제 결혼 비용보다 결혼이 망설여지는 건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비도 엄청나고 네. 애를 그 대학까지 보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우주여행은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여행을 몇 번은 더 가야 될 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최고는 역시 사교육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중고 사교육비가요. 이번에 이제 18조 1,000억 원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예. 1인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인 25만 6천 원. 월. 네,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네. 근데 모두가 다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가격도 저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에서 2016년으로 갈 때 전체적인 참여율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네요. 77%에서 67.8%까지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67.8% 정도이고 저는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사교육에 참여를 많이 하는 비율이 오히려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다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이거 좀 많이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율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주변에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다 보면은 학원에 몇 개 보내느냐 이거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초등학생 이제 학부모가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1인당 사교육비가 30만 원이나 되고 네. 초등학생 학부모들 왜 이렇게 사교육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평균 사교육비와 관련돼서 제가 앞서서 25만 6천 원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왜 생기고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참여할 때는 얼마큼 되는지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는 그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다 0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만의 수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37만 8천 원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죠. 한 사람이 쓰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도 거의 30만 원이 넘어가고요. 예. 뭐 중고등학생은 당연히 거기다가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으니까 거의 뭐 50만 원대가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 50만 원을 계속 써야 되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이제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진짜 아이들이 너무 바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학교에서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일단 예. 그 앞서서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교육에 보내는가에 예. 대해서 좀 이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61.5%.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도 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걸 포함을 하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93%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94% 이제 더 넘어가고 95.3% 정도 이렇게 이게 94.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이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좀 봤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6시간인데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초등학생입니다. 6.8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4.6시간인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건 당연하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사교육의 시간을 포함을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정말 많은 시간을 밖에서 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똑같네요. 네,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거의 한 7시간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학원에 7시간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이나 당연히 숙제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숙제는 또 집에서 합니다. 그럼 숙제를 집에서 하는 시간을 포함을 하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과제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더 부족한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생들 맞벌이 집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킨다라기보다는 맡겨주는, 그러니까 맡아주는 의미의 좀 이런 사교육들이 좀 많고 뭐 예체능이 많은 것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이나 좀 자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사실 그 사교육의 현장에 애들을 맡기지 않아도 아이들을 정말 그야말로 잘 놀 수 있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뭐 결혼서부터 육아까지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사실은 청년들의 그 결혼 기피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쓰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냥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과 후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것도 근데 같습니다. 결국 변형된 사교육이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 변형된 사교육이지만 결국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오랫동안 맡아주는 것 아닙니까? 맡아줄 때 그나마 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 절감하고 이동 시간 줄이고 차라리 맞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1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절감액이 한 뭐 23.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1년으로 봤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절감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초등학생들은 어떤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노는,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수치 있어요. 초등 돌봄. 네. 돌봄을 우리가 제대로만 서비스를 해주면 무려 108만 원 정도를 갖다 아끼게. 그렇죠. 1년에 108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책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사교육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인과의 뭐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을 이제 조장하는 학원들을 적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적용될지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이런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특목고 폐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된 것인가 보시면 67%는. 맞습니다. 그만큼이나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것들을 이런 것만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엄마들의 바람이 여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책적으로 뭔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좀 상황들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싼 사교육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가 같이 못 있어주니까 그것을 좀 대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걸 보내면서 내가 그만큼 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칫 착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사교육 대책들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은 결국 대입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 위주의 대입, 그리고 어떤 결국 그 평가 위주의 대입을 어떻게 바꾸느냐부터가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아하. 당연히 이것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해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복잡한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가는 것부터가 이 정책을 해결하는 것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면 네. 초등 돌봄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많이 있는 공동체 돌봄, 뭐 마을 돌봄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을 정말 돈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